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녀의 44%가 치매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는 암과 심장질환보다도 높은 비율인데요. 아마도 남겨진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기존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치매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걱정되는 노후 대비 든든하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가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유익한 정보 준비해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그리고 어려움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셔도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해결해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이 치매 보험 더욱더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김성중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윤코리아 금융의 김성중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치매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한 치매보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 치매보험이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 이유는 보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고령화 시대에 이제 발맞추어서 치매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각 보험회사에서도 치매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전 보험사의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살펴보고 그리고 치매보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가장 무서운 질병 치매. 치매는 아무래도 우리가 오래 살수록 우리 몸은 노화가 되게 되어 있고 또한 머리에 있는 뇌세포 또한 기억력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우리가 매달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에서 또 한 번에 급여를 띄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65세 이상 미만 모든 사람이 해당되겠죠. 노인으로 간주된 자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노인성 질환 또는 6개월 이상, 여기서 6개월이 중요하거든요. 6개월 이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수행이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그 수급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냐면요. 노인 장기요양법 40조가 있는데 재가급여, 시설급여의 15% 또는 20%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자는 면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생활이 어렵거나 아무래도 가정편이 어려워서 아니면 시설 요양급여 조건이 되신다면 무료로도 면제가 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비용이 안 들어갈까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우리나라에서 보시면은 요양시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요. 보증금 받는 데 있습니다. 5천만 원에 1억. 그리고 월 60에서 700만 원. 물론 지방 같은 데는 60에서 한 8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요양시설과 간병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 시내 이제 주요 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요양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싼 데는 700에서 800까지도 들어가는데 이건 월 단위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월 단위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면은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이렇게 요양시설 이용한다, 치매가 걸렸다. 분명히 요즘엔 집에서 모시기가 힘들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모실 수가 있을까요?
1년, 2년 매월 안 그래도 우리 가정생활 하기도 빡빡한데 매월 추가적으로 이만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과연 얼마나 부모님들 더 모실 수가 있을까요? 물론 본인 또한 포함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 이제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보험은 아시다시피 미래에 대한 그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치매 발병률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12분에 1명씩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2020년에는 노인 7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가 될 수 있고요.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더 많은 급증을 하겠죠. 그리고 치매 환자의 치료비 지출은 1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큰 수준의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은 이제 경도 치매, 시간, 공간, 상환 능력, 기억력 저하, 일상생활 저하,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도 치매는 아주 미세한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도 치매 같은 경우는 진단받기도 어렵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일주일, 만약에 우리 시골 같은 데서는 요양 마을에 관해서 한 치매 예방약을 줘주고 있거든요. 치매 예방약을 배급해주고 있는데 그 치매 예방약이 한 6개월 이상 먹고 아니면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다 하면은 경도 치매 진단 코드가 나옵니다. 경도 치매에서 보험 같은 경우 모란성을 좀 예시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경도는 아주 경미한 치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망증일까 치매일까 구분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우산을 두고 왔을 때 반응입니다. 건망증은 일상생활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우산을 택시에 두고 내렸네? 뭐 힌트를 주면 비가 오고 있나? 아 맞다 우산 택시에다 놓고 내렸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건망증이고 뭐 휴대폰을 뭐 밥통에다 넣었든가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못 찾는 경우 그러다가 다시 찾게 되면은 건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치매 단계는 우산뿐만 아니라 물건을 아무래도 어디다 두고 못 찾을 경우 그럴 때 해당이 되고 있고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 상황을 전혀 기억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우산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아예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성 질환의 증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치매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치매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좀 준비해 주신 내용이 많으셔서 목이 조금 잠기셔서 네, 저희가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된 치매 보험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노인성 질환의 증가율은 아시다시피 암 종류나 혈관 질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대한 장애, 그리고 성인병의 장애. 이런 것들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병원만 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노인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파킨슨이나 치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새 증가율은 13% 정도, 여성의 경우는 한 71% 정도 급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DR 척도라고 하는 치매 기준에 대한 질병 진단 코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1도에서 2도 정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 집안생활장애, 사회활동 장애가 있으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세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등도, 시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 간단한 집안일은 가능하나 외견상은 집 밖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제 3도 중증 이상인데요. 사람에 대한 인지능력만 유지, 대소변이나 음식을 뭐 혼자서 불가능한 상태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3도 정도 되시면은 거의 다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치매가 지속적으로 발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중증, 중증중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치매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치매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용이잖아요. 비용. 비용적인 문제인데요. 요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회사의 치매보험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생명보험사가 있고요.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치매보험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냐면요. 처음에 초기에 진단자금을 주는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진단자금. 우리 암보험이나 이대성인병이나 진단자금, 딱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자금, 그리고 매월 주는 생활비 형식의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활비 형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진단자금 초기 비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월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요즘은 보험들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치매보험도 무해지나 저해지환급형 또는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보험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경증 치매의 진단금이 300만 원이 나오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등도에 만약 진단이 됐다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한구자 기준이고요. 그리고 중등도 치매에서 500만 원, 만약에 앞에서 못 받았다고 하면은 한 번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총 중증 치매까지 2천만 원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진단자금만 2천만 원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단계별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진단 시기가 이쯤 되면 500을 받고 그 뒤에 1,500을 받습니다. 그리고 300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서 200만 원을 받으시고 2천만 원을 진단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가입 금액은 한구자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또 한 번에 중요한 건 진단자금뿐만 아니라 매월 생활비가 1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180회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삭제된 부분이고요. 우리 그 요양시설 이용하는 동안 아니면 집에서 이용하던 어떤 기준이든 상관없이 매월 100만 원씩 생존시까지 지급이 됩니다. 생존시까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년을 보증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계속해서 돈이 간병 생활자금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확정적으로 최초에 2천만 원을 지급받고 그리고 3년 보증 지급하니까 3,600만 원을 일단은 중증 치매 시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시까지 계속해서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상품의 구분은 크게 여기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거는 생명보험사의 여러 그 치매보험을 좀 혼합시켜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내용 또한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그 손해보험사에 보시면은 초기에 진단자금을 3천만 원을 주는 데가 있어요. 경증 치매 시에. 경증은 약간의 모란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받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초기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데요. 3천만 원을 지급해주는 회사와 이 보험이 만약에 결합을 한다고 하면은 초기 진단자금을 크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 가족력이 있거나 치매에 대해 걱정이 계신 분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을 결합해서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해지환급형하고 표준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사람의 재정 능력이나 보험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생활비 나오는 건 무해지환급형이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보험료가 한 4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만기는 85세부터 95세까지도 가능합니다. 95세까지도 가능하시고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보험료가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납입기간은 20년 납으로 10년, 15년, 20년 납이 되어 있지만 납입면제가 또 한 번 들어있습니다. 납입면제. 납입면제가 있기 때문에 납기를 길게 하셔도 됩니다. 가입나이 또한 변경됐습니다. 가입나이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씩 가입해주고 싶다고 2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손해보험사는 15세부터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월납 연납 가능하시고 예정 복리율은 2.75에서 2.8%까지 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높아요. 치매보험치고 무해지환급형 같은 경우는 그 나이대로 보면은 보험료 순으로 한번 보시면은 40세 남자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회사는 그 보험료 그 기준에 따라서 여자분이 비싼 회사도 있고 남자분이 비싼 회사도 있지만 이 예시를 보시면은 남자가 좀 더 비싼 분포를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험료가 월 5만 원이면 1년이면 한 6만 원, 60만 원 정도 내시거든요. 그리고 10년이면은 60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을 보험료를 내시는데요. 해장액이 납기가 딱 끝나는 순간 128% 정도 됩니다. 이거는 생손보 모두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거치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180%까지도 올라가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치매에 걸릴 수도 있지만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지앙금으로 큰 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치매가 아까 진단을 받으시면 많은 진단 자금과 생활금이 나가지만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큰 해지앙금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은 뭐 생명보험사에서는 이렇게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좀 유리하시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해지환급금을 좀 고려해서 그냥 일반 표준형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두 상품을 만약에 두 가지를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이 보험료 순위나 나중에 해지환급금을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보험들은 이제 소멸형이라든지 만기 환급형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신 분이 있겠지만은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환급률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치매가 안 걸렸을 때 많은 환급률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85세나 95세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보험료 차이는 한 2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요. 치매보험 이토록 저렴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크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사에 비교했을 때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들이 생명보험에 한 2군데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에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그 3군데, 5군데를 다 비교해 보시고 보험료를 측정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내가 보험 계획을 세우고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 그리고 어느 회사는 얼마 정도의 진단 자금이 나오고, 그리고 어느 회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납입 면제 있고 보험료 저렴하고 그리고 진단 자금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만약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지인들이나 내가 치매에 대한 위험이 있다 하시면은 뭐 치매보험은 한 2개 정도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미래를 대비하신 데 도움이 되시고, 또 치매가 안 걸렸을 때 그리고 많은 환급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치매보험 잘 살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중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그 어떤 질환보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입 가능 연령이 넓어져서 20세부터 가입 가능하고 보장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치매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시거나 보험에 관해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보험 플랜 119로 연락 주신다면 잠시 후 해결해 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예,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보험 가입을 잘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이훈수,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전에 정말 꼭 알아둬야 할 기본 사항들, 기본 상식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보험이 너무 어렵다라고 평소에 느껴지셨던 분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훈수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정말로 보험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알기에는 보험의 종류가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으로 알고 있지만은 예. 그 위에 상위 버전으로는 되게 굉장히 많은 보험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지금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설명드리기는 추후에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크게 나눠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인보험과 물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생명보험에는 종류가 이제 보장성으로서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이 있고, 그다음 예. 단체보험 또는 정기보험 또는 이제 변액 정신보험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저축성으로는 연금보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적립보험 등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으로서는 참 종류가 다양한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실손의료보험이 있고요. 근데 그에 맞는 이제 건강보험이 있고, 그다음 이제 의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이라 이제 선박, 해상 그런 보험 등이 있고요. 저축성으로도 보험이 하나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종류가 참 다양하긴 한데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시청자님께서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생명보험사 상품과 그리고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성중 전문가님,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예. 크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고 하면은 네. 중국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뭐 한식집에서도 짜장면을 팔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의 큰 차이점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 그리고 80년대 말 보험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초창기 때 그때는 구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각각의 역할을 줬습니다. 나라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니네는 이 부분만 해, 이 부분만 해 이렇게 줬는데 일단 손해보험은 손해율을 담당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암보험 같은 경우도 손해보험도 팔고 생명보험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손해율을 대표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이라든지 생명을 담보하는 종신 계열의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손해보험은 대표적으로 이제 인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재물보험이라든지 화재보험 그리고 예. 각종 보험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생명보험에서는 이제 뭐 금융상품들 중에서 이제 저축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종신보험들이 그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이제 실손보험 예전에 이제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요. 네. 연도별로 많이 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근데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에서는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트나 이런 거 간편하게 서류도 없이도 이제 영수증만으로 청구가 가능히 한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암보험만 보더라도 손해보험은 이제 모든 암을 대표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이제 생식기암이나 이런 일부 암들이 좀 빠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물론 어느 것이 더 좋냐 이런 차이점은 물론 보장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능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생명보험에서 큰 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손해보험에서 작게 들어가는데 큰 돈이 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짜장면으로 좀 재미있게 비유를 해주시니까 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다루는 상품이 다르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헷갈리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보험료가 과연 적절한가일 텐데요. 이 적절한 보험료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적절한 보험료를 측정 전에 이제 예.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 사람들에서 목적을 정확히 예. 분명하게 목적을 두고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로 TM으로 오거나 아니면 네. 홈쇼핑에서 보고 가입을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그렇죠. 예. 보험료에 대한 과부하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험료는 크게 세 가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적절하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이제 실손 의료보험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 맞는 건강보험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생명보험을 세 가지를 갖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기 재무 환경에 맞게 급여 부분에서 한 7%에서 10% 정도 그 범위 내에서
맞춰주시면 보험료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목적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보험료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측정 전에 목적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보험들은 딱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유병자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예. 이제 아프신 분들도 이제 암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간편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갔지만은 잘 돼 있고, 뭐 유병자 종신보험도 있고요. 예. 보험이 좀 내가 힘들어서 못 들겠다는 보험들은 좀 들기가 예전에 힘들었지만 요즘 관계없이 지금까지 보험 가입 안 되셨던 분들들 예. 이 방송 보신다고 하면 한번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렇게 강아지들이 드는 보험들도 굉장히 좀 펫보험이요. 인기가 예, 많더라고요. 그런 예. 인기가 많고 요즘은 그리고 치아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또 이슈가 또 된다고 하는 것들은 납입 면제가 이제 손해보험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해지나 저해지 환급형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잠깐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무해지나 저해지는 일단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한 30-40%. 가입할 때 왜냐면은 네. 납입 기간에 해지 환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해지율을 또 낮추는 그런 양쪽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들이 굉장히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병자 플랜이나 간편 건강보험 같이 이 핵심은요, 뭐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가입 가능한 보험이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좀 보험료의 부담도 덜 수 있는 방법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좀 마지막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이훈수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보험을 잘 가입하는 요령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일단 한 4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보험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할 것.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 자기가 받고 싶은 기간과 아니면 납입기간, 재정된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납입기간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두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 상태에 따라서 갱신형이 좋은지 비갱신형이 좋은지 이 각각의 2가지 상품을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전문가들 상담을 통해서 그냥 이게 좋다 해서 이리저리 가입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보험료하고 보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핵심 포인트들 짚어주셨어요. 김성중 전문가님도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질문들 좀 많이 보면은요. 네. 보험을 이제 과거에 들어놨던 보험을 많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나 아니면 해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통계적으로 뭐 41만 명이 해지를 했다고 예.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니면은 더 좋은 보험들이 나와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보험 보시면은 주위에 우리가 한 5년, 10년 이렇게 가입하신 보험들 함부로 깨시면 안 돼요. 보시면은 이제 지인이나 친구분들이 설계사로 계시다가 그만뒀다고 해서 아니면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들 해지하시는데요. 보면은 나쁜 보험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 안 맞는 보험인지가 일단은 중요한데 보시면 좀 이렇게 주위에서 살짝 건들면 이거 해지해 다시 가입해. 뭐 예. 기분 나빠 이거 다시 할래. 이러시면은 결국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통하고 또 적절한 보험료 수준을 맞춰져 있나, 내 생활 수입 대비 지출은 어느 정도인데 보험료는 잘 나가고 있나,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은 한 회사에 또 여러 보험들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의 내 가족이 100만 원 넘게. 똑같은 회사에 너무 집중하시면 보장의 제한성이 걸릴 수가 있어요. 좀 분산해서 보험을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모르는데 우리 다 큰 성인들 특히 20, 30대 분들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고 계신다고 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네. 내가 이제 어떻게 들어있는지 확인 지금부터라도 하시고 언젠가는 내가 내거나 언젠가는 내가 보장받거든요. 심지어는 뭐 보험을 한 10개씩이나 가입하고 있는데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 유의하셔서 우리가 이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보험을 접할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나는 뭐 들어있으니까 상관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얼마를 내고 있는데 또 돈을 낸다고 하면 지불을 한다고 하면은 그에 맞는 대가가 분명히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 반드시 꼭 체크해가지고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보험들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훈수,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하나씩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전문가분들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예, 지금 연결이 됐나요? 예, 전화번호 고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보험에 대한 어려움이나 궁금증들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전화가 고르지 못한 관계로 문자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저희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자 살펴볼게요. 250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작년에 생명보험사에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손해보험사가 더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김성중 전문가님. 예. 일단 암보험만 딱 보신다고 하면은 예. 손해보험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장 범위가 크세요. 네. 요즘에 뭐 대장 전막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 그리고 방광암, 전립선암, 생식기암 같은 경우들이 이제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일단은 손해보험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줘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좋은 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물론 금액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사암 같은 갑상선 제자리암 이런 암들 그리고 그 경계성 종양 같은 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나가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고요. 가입 나이도 또 굉장히 폭이 넓으세요. 그리고 납입 면제나 이런 상황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예전에 보면 요즘은 뭐 100세 만기 좀 나오긴 하지만 다 80세 만기, 70세 만기였거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도 갱신형, 비갱신형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각 적절히 좀 조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린다고 하면은 손해보험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방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도 확인을 했듯이 대표적으로는 손해보험사에서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 바로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나요? 제 지금 40대 초반인데요. 예. 주변에 뭐 이렇게 보험이 한 3개 정도 드는 게 있는데, 예. 지인 통해서 들은 거라서, 지인분 통해서요. 네, 이렇게 네.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들은 건지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건의 보험을 준비해 주셨는데, 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지 지금 40만 원 돈 정도 납부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괜찮으신 건가요? 네. 그건 괜찮고요. 혹시 지금 아프시거나 좀 약 드시는 것 있으실까요? 아니요, 딱히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픈 건 없으시고요. 네. 저희가 이훈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총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요. 오렌지라이프 연금보험을 10년 납 종신으로 2014년도에 준비해 주셨고요. ING생명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 실손보험까지 차례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41만 5천 원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게요. 저는 40대 초반이고 아직은 건강합니다. 지인을 통해 증권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잘 가입된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훈수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앞서서 시청자님께서 이제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3건의 보험이 가입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ING 연금보험이에요. 가입 시기가 2014년도이고, 이건 저축보험이기 때문에 뭐 유지를 계속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뭐 중요한 거는 일단 2가지 보험인데, ING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하고 메리츠화재 실손보험이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레이츠와즈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실비고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실손 비례보상을 받는 손해보험 중에서는 가장 괜찮아서 이건 남겨두시고요. 이제 중요한 게 핵심적으로 봤을 때 ING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인데 일단 가입 시기를 보면은 2016년도에요. 2016년도고 납입기간 20년. 이전에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에 대해서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거의 초창기에 나온 저해지 환급형 상품이에요. 예. 저해지 환급형 상품이라는 거는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해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는 납입기간 내에서 해지를 했을 경우에 해지 환급금을 50% 미만을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2016년도로 따지면은 확정 이율이 3.25%로 계속 해약 환급금이 그 정도로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의 상품에 대해서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보장, 뭐 이제 재사망이나 재상해, 뭐 암진단금이나 아니면 이제 2대 진단이나 수술 입원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특약들은 이 당시에 가입했을 때 약 70세에서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는 이 특약이 조금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 보험료로 따지면은 일단은 뭐 그 부담이 안 되신다고 하시니 이거를 좀 유지하시다가 참 이 특약에 대해서는 5년 갱신이에요. 이 상품으로서는. 그래서 5년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유지를 하시다가 다음 갱신부에서 이제 특약을 일부 제외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대해서 좀 추가적인 보험은 손해보험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 암진단금이나 2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서는 암진단금은 이 당시에 가입 당시에 유방암이라든가 남녀 생식기암이라든가 아니면 대장 전막내암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손해보험에는 아직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빠져 있다는 게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 가입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둬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손해보험사에서는 이거를 다 모두 일반암으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암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낫고, 일반암인 게 아니라 이제 손해보험사로 가입을 하시는 게 낫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이제 암진단금하고 2대 질환 이거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나이에 비해서 맞고요.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 암진단금은 약 한 3천에서 5천 그 사이를 집어넣으시고 뇌혈관 질환 이제 생명보험에는 뇌출혈하고 2대 질병이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데 이제 손해보험사에서는 이제 그 상위 버전을 보장해주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을 더 위에를 보장해주는 허혈성 심질환이랑 같은 진단금이 있어요. 그거를 고려하셔서 같이 포함해서 가입을 해 주시면은 가입 시기는 이제 올해가 됐든 뭐 내년이 됐든 이제 한번 전문가님한테 상담을 받으셔서 보험을 받으시면 보험료는 약 한 10만 원 초반대로 아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3개 보험은 뭐 보장성으로는 2개밖에 없지만은 이거를 잘 유지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종합건강보험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하나 들으시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시청자님. 예. 네, 지금 듣고 계시죠? 네네네. 예, 지금 여기 김성중 전문가님께서도 계신데요.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그 40대 남성분 보험 가입의 구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연금도 하나 있으시고 생명보험도 하나 있으시고 그리고 손해보험도 하나 있으신데요.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 자녀분 있으시죠? 네. 예, 자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지금 ING 쪽에 이제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지금 오렌지 나이프가 지금 ING잖아요. 가입하셨는데 일단 ING의 사망보험금은 좀 보험료 지수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5천만 원뿐이 없으시니까 자녀분들의 이제 그 기간 나이대를 고려하셔서 정기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망보험금 좀 더 필요한 지금 부분이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약 같은 경우는 그 오렌지 나이프의 단점인 경우인데요. 갱신형이세요. 거의 다 대부분 특약이. 그리고 80세까지 보장이 안 되는데 가입하실 때는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수술 특약이나 입원비는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암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특약은 지금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손보험은 잘 가입하셨어요. 실손은 이제 뭐 다 1년 갱신형이고 지금 어느 회사나 비슷하기 때문에 잘 가입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빠지는 만큼 좀 보충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 손해보험 가입하실 때 좀 더 그 주의 있게 살펴보셨어야 되는데, 손해보험에는 이제 후유장애라든지 아니면 암 진단자금 그리고 이대성인병 뇌혈관이나 심혈관까지도 요즘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하고 각종 수술들, 그리고 입원, 그리고 상해일당 수술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과거에 이제 손해보험 수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했는데 지금 잘 돼 있거든요. 그 부분 통해 가지고 지금 특약들을 그냥 종합해 본다면요, 특약이나 이런 보장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하세요. 부족하시니까 그 손해보험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진단 자금이라든지 수술을 좀 보충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해지환급형이나 그리고 이런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좀 갱신을 좀 비갱신형으로 해서 보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전에 아까 80세 만기 특약을 100세로 또는 110세로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고 진단을 좀 폭넓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좀 추가금이 들어갈 수 있으신데 좀 괜찮으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늘려가는 방향을 잡으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에 정기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을 더 넓혀주고, 그리고 특약을 비갱신형, 갱신형으로 좀 넓혀주는 방향을 잡으신다고 하면은 보장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좀 리스크 해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예, 좀 도움이 되셨죠? 아, 네. 예, 그래도 걱정하셨는데 기존에 준비해 놓으신 보험들이 보험 가입 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예, 다만 비갱신으로 좀 바꾸시고 또 손해보험으로 보완해 가시는 방법 전해드렸거든요. 네. 예, 생각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문자로 남겨주신 궁금증도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3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가입한 우체국에 치매보험이 있는데 요즘 치매보험과 많이 다른가요? 라고 치매보험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 일단 앞서 김성주 전문가가 오늘 강의를 했듯이 예. 요즘 치매보험에 좀 이슈가 커요. 예전 거는 우체국 보험이라고 하면은 정확한 뭐 증권이나 그런 건 없으신데, 옛날에는 그냥 중증 치매에 걸리면 진단금이 가입 금액도 적겠죠. 예. 한 1,000에서 2,000 정도만 그냥 보상을 해주시고 그냥 끝나는 보험이에요. 근데 요즘 거는 치매는 걸리는 거에서 진단금에 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걸 병 간호를 할 때에 대해서 예. 그렇게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시설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입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비 같은 거를 계속 보장해 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좀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도 괜찮기는 한데 이거는 중증 치매에 걸려야 한 번에 주는 진단금이고 끝나는 보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즘 좀 이슈가 괜찮은 보험을 들으시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요즘 치매보험이 워낙 잘 나오고 있어서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도 풀어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1791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치매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님과 같이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 치매보험은 몇 세부터 가입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가족력이 있으신 만큼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분은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같이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2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20세는 좀 너무 잃는 감이 있지 않지만은 또 높은 해지환급률을 띄고 있으니까 저렴합니다. 20대, 30대나 40대 굉장히 보험료 저렴하거든요. 준비하시는데 거의 부담이 없을 정도로 괜찮고, 아까 말했듯이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생활비 나오는, 아까 확정적으로 진단자금 나오고 생활비 매달 나오는 그런 보험 가입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그 손해보험사의 초기 진단에 좀 많이 주는 보험이 있어요. 경증 때 뭐 1, 2천 주는 보험이 있어요. 그거 같이 조합하시더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부담 전혀 안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 가족력이 있던 1년 이내 뇌혈관성 질환이나 외상성 뇌출혈이라든지 알츠하이머, 파킨슨 뭐 이런 진단만 없으시고 5년 이내 그래도 치료력만 없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같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약간 기준이 틀려요. 어느 회사는 심근경색이나 또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어 가입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뭐냐면요. 그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 영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나 또는 사고력, 직업 이런 거 거의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부모님과 같이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여유가 되신다면 2건, 3건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더 넓으신다면 뭐 여러 건을 가입하셔서 보장을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보험료 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과 같이 준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20세부터 이제 가입 가능한 치매 보험을 준비한다면 정말 부담 없이 준비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가족력 있으시다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2933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번에도 치매에 대한 보험 문의 주셨어요. 치매 보험 강의를 보고 문자 드립니다. 사고력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훈수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께서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딱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른 사고와는 상관없이 뇌 쪽에 질병 쪽이 있나 아니면 사고력이 없으면은 치매보험은 어느 상품이든지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가입이 일단 가능합니다. 예전에 생명보험이나 실비에서 나는 어디에 입원했는데 아팠는데 이런 사고력을 고지하는 사항이 있는데 치매보험에는 뇌에 이상이 없으면은 고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뇌에 관한 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이력만 없으시면은 충분히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게 가입 가능한 치매 보험의 종류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김성중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을 주실지 네. 여쭤볼게요. 예, 사고력이 있어도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치매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들, 아, 나 예전에 안 됐어.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준대. 어디 생명보험에서 안 받아준대. 어디 손해보험에서 안 받아주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치매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열려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요즘에 이런 질문도 많이 오거든요. 신경과 약을 먹고 있는데 정신과 약에 뭐 무슨 증이 있는데 이런 부분 고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 고지는 딱 3가지 뭐 운전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랑 또 1년 이내에 그런 뇌혈관이나 파킨슨 또는 외상성 뇌출혈 이런 진단받은 적 있냐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이것도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H사, 뭐 S사, R사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회사에 내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입 당시 고지역과 상관없이 그 빅데이터에서 걸러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좀 거부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또 다른 회사 똑같은 상품이 있거든요. 그렇게 또 가입하셔도 되고, 그리고 손해보험도 좀 잘 돼 있으니까 생명보험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나이 뭐 사고력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금액 뭐 그냥 전화 얼마예요? 이렇게 확인하면 상관없고요. 뭐 그리고 보장 어떻게 돼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험사에서 거절을 당하셨던 분들도 지금 뭐 치매 보험뿐만 아니라 유병력자분들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참 많아졌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도와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 있겠고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